그래서 전통적 폭포수 모형은 바로 상황은 확률적인데 이 태스크를 확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납기는 못 지키고 은책을 당하면은 이 기간을 더 늘려가지고 여유 시간을 추가해가지고 아예 이 기간을 더 늦추어가지고 계획을 세워버려요. 그래도 또 납기는 못 맞추기는 마찬가지.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까 말한 대로 2의 삼승 법칙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업그레이드란 말을 썼는데 이 재계획을 줄여야 돼요. 또 변동성 대응 능력을 키워야 돼요. 중간에 좀 바뀌더라도 그 바뀐 부분을 수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재계획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원의 과부하를 방지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뭡니까? 위험관리, 자원관리, 일정관리죠. 세 가지를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확률적인 상황을 확률적인 모형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자,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데 아까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패스란 말을 쓰지 않고 미안합니다. 글씨가 안 나오거든요. 네. 크리티컬 체인이란 말을 써요.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라 크리티컬 체인이라. 왜 크리티컬 체인이냐? 조금 이따 나중에 약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크리티컬 체인을 쓰는데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에다가 이 버퍼를 집어넣는 거야. 이게 버퍼라는 거야. 버퍼.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이 버퍼가 뭐냐? 우선 버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확률적 상황에서 A, B, C, D, E가 실제로 실행을 하면은 계획은 10일이었는데 예상은 10일인데 11일이 걸릴 수도 있고 7일이 걸릴 수도 있고 12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끝나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50일 만에 끝났다고 하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걸리고 더 적게 걸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더 많이 걸릴 때는 더 많이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더 적게 걸리면은 더 적게 걸린 시간만큼은 좀 당겨서 진행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버퍼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퍼가 일종의 보험금이라고 보험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보험 기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상보다 더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시간을 좀 갖다가 쓰면서 더 늦게까지 작업을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조금 늘어져도 이쪽에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것이 늘어나더라도 프로젝트 전체의 끝나는 완료 시간은 여기보다 늦어지지 않는다. 조금 이것보다는 밀려나지만 이렇게 밀려나지만 끝나는 시간이 여기를 넘어가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버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얘는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났어. 그러면은 C가 빨리 끝났으니까 얘가 조금 더 당겨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예상대로 하면은 얘가 뭐 이때쯤에나 C가 시작을 할 텐데 빨리 끝났으니까 C가 이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버퍼를 이 5개의 과업이 공통으로 사용해가지고 더 걸리는 거는 시간을 더 쓰고 적게 걸리는 거는 적게 쓰고 그렇게 버퍼를 공유한다는 거죠. 버퍼 공유가 크리티컬 패스 매니지먼트 CCPM의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위험 관리, 변동성 관리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일정 관리, 납기를 지키는 일이 수월해지고 재계획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CCPM에서는 재계획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 다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CCPT에서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했다면은 CCPM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기간이지만은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버퍼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여기에 있는 기간들을 조금씩 단축해 가지고 일단 계획을 세워요. 이 기간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CCPM 방법입니다. 자, 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내일 중점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폭포수 모형이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진화했다, 개선이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네트워크를 작성하는 방법도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폭포수 모형은 네트워크를 작성하는 게 폭포수 모형이에요. 뭐 네트워크를 작성 안 하면 그건 애잘 모형이에요. 근데 네트워크를 작성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작성이 잘 돼야 수익성을 늘릴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과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과업이 제대로 발굴이 돼야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위험관리, 자원관리, 일정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말해요. 사실 그 이야기예요. 네트워크를 작성한다는 것은 과업 발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폭포수 모형에서는 WBS는 열심히 만들어 놓고 네트워크 작성하는 거는 그냥 WBS를 조금 갖다가 그대로 쓴다던가 또는 조금은 우리가 봤을 때 허술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프로젝트 관리는 WBS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WBS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야 프로젝트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트워크 작성에 그렇게 소홀한 면이 있고 또 방법 자체도 그다지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 관리,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에서의 방법을 보면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둘째 시간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전통적인 폭포수 모형과 CCPM 폭포수 모형이 네트워크 작성에서 어떻게 다르냐? 과업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굴한 과업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는 거죠. 네. 나중에 가서 이제 또 이거를 네트워크를 조금 그 CCPM 네트워크로 바꾸는 작업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과업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이거를 아무튼 어떻게 작성할 거냐. 사실 CCPM에서는 수행할 과업을 이 과업 네트워크를 작성하면서 발굴해 갑니다. WBS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 프로젝트 관리가 잘 돼요. 변동성 감소에 기여를 하고 위험 관리, 일정 관리, 자원 관리가 잘 돼요. 그래서 빠진 과업이 없게 하고 상세도도 적절하게 하고 선후관계 오류가 없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업의 상세도라는 게 상당히 사실 이슈가 되는데 과업을 편성을 하는데 1시간짜리 과업으로 편성을 할 거냐 하루짜리 과업으로 편성을 할 거냐 일주일짜리 과업으로 편성할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시간 단위 과업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최소한 하루 이상의 일을 하는 그 수준으로 그 과업을 이렇게 편성해라 그 말이에요. 너무 자잘한 일들을 가지고 과업이라고 해놓으면 그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느 회사에 갔더니 과업 네트워크를 그려놨는데 거기에 있는 과업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거를 뭐 1시간짜리, 2시간짜리, 막 3시간짜리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과업으로 전부 다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네트워크를 그려놨어. 아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과업수가 많아야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과업수가 적으면은 경영자들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본다. 그러니까 일단 과업수를 좀 늘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게 잘라서 과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 과업 네트워크를 작성할 때 시간 단위 과업은 없습니다. 일 단위예요. 최소 단위가 하루짜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짜리가 안 되면은 그 잘잘한 것들을 좀 묶어가지고 하루짜리 일을 하나의 과업으로 이제 편성을 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자, 아무튼 과업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과업을 발굴하는 일하고 WBS를 작성하는 거하고 네트워크를 그려가는 것하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고 말해요. 사실 WBS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참조가 될 만한 그러한 문서로 해놓고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쪽에 더 치중을 하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첫 번째 작업, 두 번째 작업 순차적으로 하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순차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포워드 방식이야. 첫 작업부터 끝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작하는 날 근처는 상세하게 네트워크가 그려지는데 완료일 근처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개략적으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게 쪼개서 과업을 많이 그려놓는데 끝날 때쯤 하면은 뭉뚱그려서 과업의 단위가 커지거나 뭐 상세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근데 CCPM은 그런 전진 방식이 아니라 후진 방식으로 씁니다. 백워드 방식. 자, 제가 이 백워드 방식을 설명을 하려고 해요. 후진 전개 방식.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이민 가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요. 뭐 이민 간다는 게 좀 안 좋습니다만 아무튼 뭐 예제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준비해야 될 일들을 나열해 보는 거. 이게 WBS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간트 차트나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는데 준비할 일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WBS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전개 네트워크를 그리면은 맨 처음에 뭘 해야지? 정보를 입수하고 그 다음에 거주지 결정하고 주택 마련하고 또 한쪽에서는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서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항공권을 구입을 하면은 미국에 이민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근데 전진전개 준비해야 될 일들 만약에 WBS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걸 참조해서 네트워크를 작성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항목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겠죠. 물론 거기에 있는 항목하고 여기 있는 과업하고는 다를 수는 있지만은 아무튼 근데 후진 전개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거를 ODSC라고 그래요. 자, O는 뭐냐? 오브젝티브, 목표예요. 여기 ODS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O는 목표예요. 오브젝티브. D는 딜리버러블이고 SC는 성공 기준이에요. 맨 먼저 하는 게 이 ODSC를 작성하는 게 후진 전개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여기서 ODSC는 뭐냐? 목표는 빠른 기간 안에 정착하는 거고, 딜리버러블. 정착했다는 게 뭐로 나타나느냐? 주택을 마련하고 직장을 잡는 거다. 그다음에 SC는 Success Criteria는 도착 후에 이런 안정된 데까지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를 뭐 미리 정해놓은 거야. 1년 안에 이렇게 정착을 해야 되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ODSC를 놓고 목표 달성 직전에 필요한 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WBS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빠른 기간 안에 정착을 하려면은 정착이 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해야 되느냐 이 말. 그거는 적합한 주택을 마련하고 안정된 직업을 찾는 일이 바로 그 전에 있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ODSC로 해서 이제 이게 정해지면은 생활 준비하고 정착하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되겠죠. 이걸 찾는 거예요. ODSC로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지? 그 다음에 생활이 준비가 되고 정착이 되려면은 무엇을 해야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꾸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